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4강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언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21일 정진 기간이 끝나서 문자를 안 보내고 있지요. 혹시 저기 윤경숙 보살님 오늘 아침에 예불 했습니까? 네, 예. 다른 도반님들도 하셨습니까? 네, 예. 서울 도반님들은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정진 문자를 보낼 때는 아침에 정진 문자가 가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정진 문자가 22일부터 30일 사이는 안 갑니다. 그죠? 그래도 매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2018년 2월 그 주말 정진, 두 번째 토요일 주말 정진, 이 보통 8시에 입제를 합니다. 저녁 8시에.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새말귀 모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요 새말귀 모임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선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 공부를 3년 이상 하신 분, 그 다음에 새말귀 정회원이신 분, 그 다음에 선원장 추천이 있는 분, 그분들을 그 자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통지를 다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2018년 2월 10일 오후 3시서부터 하는 새말귀 모임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말귀 모임에는 모습 공식, 그 다음에 바탕 공식, 그 다음에 새말귀 굴리기, 그 다음 나누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말귀 모임은 새말귀를 심화를 하고 또 새말귀 전법 인재를 양성하는 이제 그 본격적인 그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도반님들은 이제 한 3년 공부하시고 나서 그 모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계속 공부하신 분들하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지요.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 오늘 43쪽입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 챕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 하고 살았지요. 이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몸뚱이는 수조의 세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신진대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사라지지. 뭐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가나 몸뚱이가 늘 나였기 때문에 실감이 안 오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몸뚱이가 무정물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대로 알고 실천에 옮긴다면 깨달음입니다. 사실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워낙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몸뚱이가 무정물이다의 제일 처음 챕터는 수술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저번 시간부터 이거를 합니다. 소유물은 뭐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관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가 일정 기간 관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보고 뭐 늙지 마라, 죽지 마라, 아프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몸뚱이가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잘 관리를 해서 몸뚱이를 잘 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3쪽에 그 중간쯤 보면 어떤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없지가 않다.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그 위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공개합시다. 여러분,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보다 더 큰 천체나 저 별들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네? 모습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왜 진짜가 아닙니까? 이건 자체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 자기 본래의 성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태양도 하나의 모습,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예 모습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모습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왜 실답지 않습니까?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변하는 데는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죠? 변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윤경숙 보살님, 시간은 어디서 옵니까? 시간이 어디서 옵니까? 시간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시간을 늘 쓰고 있어요. 그죠? 늘 쓰고 있는데 시간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좀 해본 적은 없어. 김광현 보살님, 지금 김광현 보살님이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살 때부터 쭉 나이를 먹어왔어요. 그럼 시간이 쭉 흘렀죠. 자,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럼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또 뭐 오후 지금 3시 반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 0시서부터. 시간이 어디서 옵니까? 네? 2년간이라고 늘어.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시간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시간을 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디서 오나?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시간을 늘 쓰기는 썼는데. 각성거사님, 시간이 어디서 옵니까? 예, 시간은 모습에서 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 모습이라고 하면 이미 거기에 시간이 들러붙습니다.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생기느냐? 모습이 있는 데서 시간이 생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붙지를 못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모습이 있어야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럼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우리 절대성 상대성 할 때 시공간이 끊어졌다? 절대성. 시공간이 붙는다? 상대성.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생과 멸이 있어요. 일어났다 꺼졌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해요. 그런데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들러붙지 않아요. 그래서 생과 멸이 없어. 그래서 불생, 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과 멸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생과 멸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 모습 없음이 진짜고 모습 있음이 가짜예요. 그렇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공부를 처음에 할 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할 때 절대성, 상대성을 제가 표로 딱 만들었죠. 표로 만들어서 그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봐지게 되지만 그 이치가 깊고 깊은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둘 지금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절대성, 상대성에서 딱 표를 만들었거든. 거기에 쫙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그래서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한다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다. 변하기 때문에 가짜다. 헛것이다.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 이런 뜻이 변한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헛것이다 안에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이 또 헛것이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머물 수 없다 안에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머물 수 없다라는 말에 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같은 이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치를. 본래의 그 이치를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태까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이 변한다는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습이 있는 것은 자꾸 변하면서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인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학인이 이제 평소에 이게 쭉 살았을 거 아닙니까? 쭉 살아 나오는데 아, 모습이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기 때 되었다가 지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지금 나와서 할머니 되고 이렇게 쭉 늙어 오는 거. 또 어저께 요새 날씨 굉장히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 되게 추웠다가 또 좀 풀린다고 하대요. 주말서부터는. 그럼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날씨가 또 좀 풀어져요. 그 다음 주는 또 많이 흐리다고 하더라고요.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 흐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씨를 보면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는 아, 오늘 날씨가 춥다. 오늘 흐리구나. 아,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바람이 부네. 이렇게는 했지만 아, 이것이 변하는 도리네. 이렇게는 생각을 잘 안 해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아, 성장한다, 자란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 그것이 변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잘 안 해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변한다라는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숨 쉬는 것도 무슨 이치요? 변하는 이치요. 산소가 들어가서 그렇죠? 안에 산소 공급을 피를 통해서 다 해서 그 피로 이산화탄소를 또 내뿜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지
몸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또 먹어야 되죠. 또 배설을 해야 되죠. 피가 돌아야 되죠. 심장이 뛰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세포가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신진대사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전부 무슨 이치? 변하는 이치. 또 아유 오늘 날씨가 되게 춥네 라고 생각이 들어. 경계에 다 찔렸어. 그럼 생각이 일어났어. 근데 뜨뜻한 방에 가니까 또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아유 더워라 이러면서 옷을 또 벗네요. 덥다 또 춥다 하는 그것이 전부 다 무슨 이치요? 변하는 이치요.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사라졌다. 없다가 있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되게 나. 화가 나면 예를 들면 화가 났어. 그러면 화가 없었다가 생겼죠? 없었다가 생겼어요. 그거 알 수 있어요. 화를 금방 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경계에 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화가 생겼죠? 그럼 이 화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다. 없다가 생기고 또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가짜다. 이렇게 알아서 아, 화에 머물 수가 없는 거지. 화는 가짜니까. 생각도 가짜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놓고 하여튼 자꾸만 놓는 거예요. 자꾸만 놓아요. 그러면 본래의 바탕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는 내다라고 꽉 붙들고 있으면서 막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은 이미 분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다 하는 것은 이미 분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뚱이 내라는 것이 분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지가 안 됩니다. 정말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가 몸뚱이 내다 이러면 늘 나는 아니 되고 나 이외의 것은 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구하고 찾으러 다니죠. 내가 안에서 늘 밖을 보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안과 밖으로 나누는 거.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거. 나와 너로 나누는 거. 이것을 분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분별 속에 있다는 거 알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나하나 놓기를 시작을 해요. 자꾸 놓기 시작을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바깥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마음이 어디로 온다?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턴을 하지 않는 한 계속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번에도 우리가 동계정진 시간에 그걸 해봤는데 의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관찰을 안 해요. 관찰을 안 해요. 이 변한다는 것을 자세히 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안 봐요. 안 보고 자꾸만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딱 봅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가 있고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눈은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급수가 높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어제 이 컴퓨터하고 오늘 컴퓨터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어제 컴퓨터하고 오늘 컴퓨터하고 같냐고 틀리냐고요? 틀리잖아요. 어째서 틀립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있지요, 지금요.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컴퓨터하고 오늘 컴퓨터하고 틀려요. 나도 어제 내 몸뚱이하고 지금 내 몸뚱이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가 보던 것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늘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화요일 날 저녁 오후 법회를 하는데 이제 어떤 도반 한 분이 이제 직장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직장이.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지나가시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건물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맨날 하고 다니시는데 맨날 똑같아서 말하자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같은 길을 계속 오고 갑니다. 그죠? 같은 길을 계속 우리가 새로운 길 가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뭐 다른 나라를 가든지 다른 지방을 갈 때 외에는 거의 같은 길을 다닙니다. 우리가 다니는데 어제의 길이 오늘 길하고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다르고 나뭇잎도 다르고 건물도 다 다릅니다. 내가 보는 시간이 만약에 오전이었으면 오전에 햇빛이 그 건물에 비치는 채광이 다르고 저녁에 보면 또 아침에 없었던 등불이 켜져서 또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보면은 아까 저기 아침에 올 때는 거기 주차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떤 차가 또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굉장히 이렇게 많은 다양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자, 맨날 어떻게 해요? 본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지요. 실제로 그 상황을 안 보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을 안 해요. 실제로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자꾸 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걸 안 봐.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말 틀렸죠.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거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무슨 현상이라고 했죠? 절대성, 상대성 할 때 절대성은 절대평등성이라고 했고 상대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차별현상이에요. 무엇을 차별현상이라고 했죠? 차별현상의 뜻이 뭐라고 했죠?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입으로는 모습이 차별현상이고 절대성 자리는 절대평등성이고 계속 얘기는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것도 맨날 해. 머물 수 없다. 하는데 자기는 맨날 고정된 모습만 보내. 한 모습도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 차별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을 볼 때 쪼개서 자세히 관찰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모습만 보지만 나중에는 모습을 보면서 일으키는 생각을 또 보게 되죠. 모습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에 의해서 일으키는 생각도 또 느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일으키는 감정, 좋다, 나쁘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또 내가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세히 보는 힘을 가져야 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변하는 그 상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한 번 관찰하고 2번 관찰하고 3번 관찰하고 4번 관찰하고 이 관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윤경석 보살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거든요. 어떻게? 윤경석 보살님이 내 말에 맞다, 그렇구나. 이걸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뭐요?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변하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런 말입니다. 영원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영원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지요? 영원하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또 뭐 극락 가면 영원히 삽니다. 이런 말은 있나? 극락 가면 영원히 산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살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김광현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살까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공이야. 공은 막 그냥 무소불위 막 오만대 때만대 다 써먹는 게 공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잖아요.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려면은 어째야 영원이라는 말이 들러붙겠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영원이라는 말. 시간이 안 붙어야 돼요. 영원이라는 말은. 그런데 산다. 천국에 간다. 또 가서 산다. 이러면 뭐예요? 시간이 벌써 붙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붙어버린. 천국에 간다. 그럼 어떤 그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내가 간다는 뜻이죠. 가고 오는 것이 끊어져야지 시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죠? 가고 오는 것이요. 불거불례처럼. 불거불례. 또 불생불멸이라 나고 죽는 것이 없어야 영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살까요? 그 말이 맞을까요? 이 말입니다. 한영희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원히 살려면은 나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난다 하는 것도 이미 시간 속에 들어가거든요. 생이거든. 시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뜻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난다 죽는다. 불생불멸이라는 것이었고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말마디가 다 끊어졌다 할 때 영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영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할 때 왜
저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사에 우리 영원히 뭐뭐 하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이제 연애하는 남녀가 우리 영원히 뭐 어떻게 하자 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다? 시간이 끊어졌다. 시간이 끊어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허공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마음, 진여자리, 부처자리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시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은 시간이 끊어졌어. 시간이 끊어지려면 뭐가 없어야 돼?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야. 불고 불래야 오고 가는 것이 없어. 바로 그런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자리를 갖고 있는데 몸뚱이 내다 해서 맨날 모습이 있는 것에 헤매고 다니니까 그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되밟히는 것이 이 공부다. 그 자리를 어디 가서 얻거나 쟁취를 하거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옷 속에 여의주가 딱 들어가 있는데 자기 옷 속에 여의주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여의주 찾으러 다니지요. 그거 뭐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옷을 착 열어봐야 돼. 자기 옷을 착 열어보면 안에 여의주가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되밟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본래 성품자리를 되밟힌다. 나의 성품자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4페이지 보십시오. 자, 앞에 수술 본문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털은 가발로, 코는 원숭이 코로, 눈은 개눈으로 전부 바뀐 이 사람이 어머니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건 모습이거든. 그렇죠? 이건 모습이죠? 예, 모습입니다. 모습은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거든. 예, 모습은 변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털이든지 코든지 눈이든지 이것이 전부 모습이다. 그러면 이러한 나의 몸뚱이가 뭐다? 실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몸뚱이, 눈, 귀, 코, 혀, 몸, 팔, 다리, 이거 실다운 것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 내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모습이 변함으로 실답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직접 저의 몸뚱이를 두고 말씀하시니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어도 내 몸뚱이는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맨날 너무 몸뚱이만 봅니다. 그래, 네 몸, 네 눈, 귀, 코, 혀, 네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지. 근데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어. 김광현 보살님 어떻습니까? 이거를 읽고 금방 읽을 때도 그랬죠. 내 몸뚱이에 탁 대입을 하지 않고 맨날 너무 몸뚱이 갖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거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모습이 변함으로 실답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아.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내 몸이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아, 나는 나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무엇을 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탁 든단 말이죠. 이때까지 내 몸뚱이를 맨날 나라고 하다가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다. 이래 되면은 멘붕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싫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몸뚱이 계속 지금 변하고 있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또 죽고 나서도 또 변하지요. 다른 형태로 또 변하지요. 바뀐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는다면 찾지 못하겠지만 또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는다면 내 다리의 국적은 일본이요. 내 팔의 국적은 중국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말이 오라.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리는 일본 사람 다리니까 다리 국적은 일본. 팔은 중국 사람 팔을 이식을 했으니까 팔은 중국 국적이 중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상대로 합니까? 우리는 지금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습을 써. 내가 이 몸뚱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써. 라디오처럼 내가 써. 백봉 선생님 시절에는 라디오였어요. 지금 우리로 하면은 뭐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로봇도 엄청나게 많이 그거 될 것입니다. 쓰긴 쓸지언정 모습이 싫다운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광년 보살님, 몸뚱이가 진짜 내다 이런 생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냐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너무 몸은 진짜가 아니다 이러면 맞아 니 그럴 수 있겠다 이런데 내 몸이라면 어불성설입니다. 내 몸에는 아주 그냥 어림도 없습니다. 내 몸한테는. 혹시 각성거사님 몸이 내 몸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마음에 이제 조금. 김광년 보살님은 아직 어림도 없지요. 그렇죠. 휴유거사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조금 들어요. 그 다음에 일유거사님은요? 잘 안 되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여기 이제 분위기도 있고 공부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딱 하다가도 아이고 남이 조금 내 꼬집어 보세요. 나를 조금만 몸에 손도 안 대고 나를 향해서 욕만 한번 하면 막 화가 끝까지 치어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내니까. 일각거사님은 어때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다고? 그냥 몸뚱이 내다.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진짜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내 몸이 진짜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거는 이미 한국에 넘어간 사람이지요. 선생님의 수술 법문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겠구나 라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만약 몸뚱이가 정말로 나라면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몸뚱이가 정말로 나라면 정말 이식이라는 거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가 정말로 나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게 똑똑해요. 그지요? 이런 본문을 딱 듣고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거기에 의심을 품었던 모양이라. 그러면 문제는 반이 풀렸어. 일본인이, 독일인이, 미국인이, 프랑스 사람의 것이지만 그건 실다운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거요. 자체의 지혜가 없는 거요. 무정물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뭘 하는지 내 다리 띄어다가 너무 다리에 붙이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몸뚱이는 우리가 이 몸을 붙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변하는 모습을 붙들고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사실을 걷어잡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고 아내를 찾아야 되겠고 자식을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던가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걷어잡고 이 몸뚱이는 변해서 실다운 것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내 몸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실을 걷어잡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어머니를 찾는 겁니까?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아내를 찾는 겁니까? 자식을 찾는데 어떤 자식을 찾는 겁니까? 어떤 자식을 찾는 겁니까? 이때까지는 몸뚱이가 내였어요. 그러면 어머니 몸뚱이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아내 몸뚱이가 아내라고 생각하고 자식도 자식의 몸뚱이가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요? 진짜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죠. 진짜 아내를 찾아야 되겠죠. 진짜 자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때까지 전부 모습으로서의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가지고. 왜? 나도 몸뚱이 내니까. 그런데 이제는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남도 그렇죠. 어머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어머니고 아내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아내가 진짜 아내고 자식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전부 다 똑같아. 한 고향이라.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 법문은 대단한 법문입니다. 수술 법문이 이렇게 이식을 하고 다른 인공기관을 넣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수술 법문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법문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를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왔어요? 몸뚱이 내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갈 때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로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뭐가 달라요? 판이 다른 겁니다. 전체 성으로서의 나로서 판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뭐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작용으로서 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선생님,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지요. 왜? 몸뚱이가 이때까지 내였는데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거를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시더란 말이죠. 처음 또 왔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다.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다. 그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그냥 제가 그냥 우주에 확 던져진 느낌이었어요. 어찌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맨날 몸뚱이 내였잖아요. 그러다가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 몸이 저 허공에 확 던져진 기분이라.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다.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두렵다. 그러면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지? 무엇을 붙잡아서 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확 밀려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몸뚱이가 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거든요. 몸뚱이가 나인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뚱이가 네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러니 어디 붙잡을 데가 없는 거야. 마음이. 자,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참 이거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자유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성품이 없으니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 몸뚱이는 내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은 절대로 아니거든.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에 조금이라도 정말로 느낌이 오고 체험이 온다면 얼마나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죠? 선생님의 말씀은 이치에도 맞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내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하시니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거지요. 몸뚱이가 이때까지 나였는데 갑자기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그럼 이 몸뚱이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렌트해서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얘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몸뚱이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지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딱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야,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광현 보살님, 지금 이제 지금 금방 요거를 읽었는데 혹시 느낀 점이 있으면 그냥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다른 얘기라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건 너무 다른 네. 얘기라서 네. 자꾸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말고 자꾸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하십시오. 이해 불가라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내가 생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보고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할 때 일으키는 내 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할 때 이 몸뚱이에 대한 나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건데 몸뚱이 뭘로 봅니까? 몸뚱이 지금 볼 때 뭘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몸뚱이도 눈으로 보는 것에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내 몸뚱이를 보면서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변하는 거, 화가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도 변하는 거. 그렇지요? 무엇을 보고 두려우면 몸이 긴장을 해. 또 낯선 사람을 보면 긴장을 하고 내가 또 낯선 곳에 가도 긴장을 합니다. 그지요? 좋으면 또 하하하하 또 웃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변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봐. 생각을 안 해보지요. 그런 것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공부하기가 진짜 수월한데, 걷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손으로 밥 먹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잠시도 안 변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지요. 너무 이것이 가까이 있어서 이것을 잘 몰라.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이 하고 있어서 이것이 변한다라는 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막 두리뭉실해가지고 이렇게 막 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 쪼개서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관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에도 신수신법 이렇게 공부를 하지요. 신, 몸뚱이, 그다음 느낌, 그다음에 심,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다음 법, 일체의 모습,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제일 내가 가까이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부터 그냥 막 이렇게 막 개수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 개를 봐도 자세히 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라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소리, 생각, 감정 이쪽으로 어느 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척척 걸리네. 금방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 내가 지금 가는데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 어쩌다가 하나씩 척척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변한다고 하나씩 그때마다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 안 걸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하면 순 머리로 해요. 머리로. 근데 본인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막 이렇게 해버려요. 실제로 변하는 걸 안 봐요. 어떻게 하면 실제로 변하는 것을 볼 것인가를 자기가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그래야지 막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김광현 보살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누구라도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식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식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내 손이면 이거 일심행손하고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식을 못 합니다. 근데
일심행 요 몸에 있을 때는 일심행 손이 됐죠. 지금 한국 사람 일심행은 국적이 한국이니까 요거는 한국의 일심행 몸에 있을 때는 뭐예요? 국적이 한국이지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손이 어디로 간다?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이식이 된다면 그건 미국 사람 손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너무 어려워요. 임순자 보살님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느끼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몸뚱이 무정물이다. 나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시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점넷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